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묘하게도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 그 시각에 다른 데에서 강연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들 여러 가지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서 윤 총장의 반응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요정 기자, 윤 총장이 어제 묘하게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이뤄질 무렵에 법무연수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었고요. 어제 이게 관심이 받았던 게 문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에서 이 윤석열 총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사실 그동안에도 이 내부에서 개혁을 해 나가겠다 입장이긴 했지만 여기에 답변이라도 하듯 윤 총장이 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의 강연은 이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공개적인 자리였는데요. 예. 이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대검찰청도 당장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던졌고요. 예. 그러면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었고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검사는 여전히 형사 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다.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생각하고 수행하자라면서 후배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예. 있었습니다.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 이 말을 했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법무연수원 강연을 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직접 자리에 앉아서 집무실에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차량 이동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아마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전달받았을 텐데 대통령이 검찰 조직과 문화 관행 부분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도 변해야 한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마치 이게 선후 관계를 보면 예. 마치 답이라도 하듯이 그렇죠. 이런 답장이 이뤄져서 이제 그런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사실 윤 총장이 이 수사권 조정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계속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내부에서도 개혁을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의 그동안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신뢰를 받았고 이제 검찰 조직과 문화를 바꾸는 것, 관행을 바꾸는 거에서 조금 더 신뢰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이 뜻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쭉 해왔던 말이긴 합니다만 검찰도 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화답 형식이 됐고 문제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사이에 의견 개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것 같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윤 총장의 언급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도 입장이 없지만 예. 사실 인사가 났을 때도 이 검찰의 입장은 정리를 해보면 인사가 난 이상 이걸 따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은 없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이 검사들이 관련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검사들의 반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제 윤 총장의 이 배웅 모습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일부에서는 이 청와대와 여권의 반발에 자천된 사람 2명이 배웅을 했다 이런 예. 식의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이 김웅 검사는 인사에 반발했다기보다는 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예. 좀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발제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450명의 검사들이 이 프로스는 실명으로 이 댓글을 달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숨기지 않고 이 공감의 댓글,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검찰 내부에서 이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합의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이제 강연을 마치고 법무연수원을 나설 때 법무연수원장이었던 배성범 전 중앙지검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표,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사표를 했던 김웅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총장이 강연을 끝내고 나가는데 당연히 법무연수원장이랑 연수원 교수는 배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모습만 가지고선 윤 총장이 반발하는 그런 기류에 같이 동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이 법무연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 수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붙여지고 예. 있는 건데요. 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 뭐 그냥 정말 평범한 배웅 자리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 자리에서 어떤 뭐 특별한 얘기를 예.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빠른 걸음으로 바로 차량에 탔다고 하고요. 이 뒤에 검사들은 그대로 인사를 하면서 윤 총장을 예. 배웅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 검사, 그러니까 법무연수원 교수의 뭐 사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고요. 윤 의원님. 예. 지금 뭐 공교롭게도 검찰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뭐 어제 언급이 없었더라도 늘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인사 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윤 총장이 난 동의 못하겠소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초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국민의 신뢰를 권력층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건 신뢰를 하지만 초법적인 수사다. 상당히 비난을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말이 없어요.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을 하면 그렇죠? 안 되죠. 예. 법무연수원 가서 강의하는데도 별로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검찰 측에서 검난으로까지 가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예. 윤 총장이 그 지금 그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서 뭐 순응하는 태도 예. 뭐 그거는 좀 보이는 거 아니냐. 뭐 반발하고 와 했으면은 또 검찰이 상당히 좀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그 신년사나 검찰의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많이 그만두고 뭐 이런 게 아직은 작년에 그만둔 게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5기수를 뛰어넘어서 69명이 그만뒀는데 예.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는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은 신뢰 속에 경고를 보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인사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예,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수용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유호정 기자가 잠깐 김웅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의 얘기를 좀 해줬는데 김웅 검사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검찰 쪽의 대응팀을 이끌었던 검사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본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의 표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처시냐를 놓고서 뭐 검찰 내에서 또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이 김웅 검사의 사직하면서 말한 이 사기극 뭐 이런 발언을 두고 좀 비판이 됐는데 예. 김기창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제 SNS 통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예. 본인은 검사직에 있는 동안에 윤석열과 동료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 짓에 입도 뻥끗 못한 뭐 땡땡땡 이라면서 다소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논란이 한창 있었던 때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 김웅 검사에 대해서 또 역으로 반대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반발 저항 고작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의 정치 검찰만이 반발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예. 어제 이제 원내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단 1%만이 이제 반발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9%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런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이런 예. 이런 얘기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 정치 검찰은 1%고 나머지 99%의 검찰은 뭐 평소 묵묵히 일만 하는 검사들인데 이 검사들은 반발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식인 것 같은데 최은미 기자, 그렇지는 않죠 또. 그러니까 이 김웅 검사가 그 검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댓글이 한 500개 가까이가 아까 450개라 그랬는데 더 늘어서 네. 500개 가까이가 달렸다고 합니다. 다들 실명으로 사실상 김웅 검사의 말을 지지했어요. 이 지금까지 검사 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가장 와닿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닥칠 잿빛 현실은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 같다. 예. 지금 뭐 이건 계약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뭐 이런 입장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웅 검사가 사표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사표를 내면서 저런 글을 올리고 댓글이 500개 넘게 달리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이제 뒤이어서 줄사표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사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사표 낸 검사가 4명입니다. 지금 김웅 검사 있고요. 그리고 그 조국 그 주식 관련 수사죠. 예. 그 조국 전 장관 주식 관련 수사하고 있었던 그 상상인 저축은행 수사하고 있었던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금융조사본부장.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창우 서울 서부지검 중요 경제범죄수사단장 그리고 예. 송한섭 서울지검 검사 이렇게 4명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 4명을 뭐 줄사표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이 4명에 이어서 뒤를 이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이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아까 이제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역대 검찰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검사가 옷을 벗은 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8월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직후에 예. 인사를 하면서 그때 69명이 옷을 벗었거든요. 부장검사급.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때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줄사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좀 성격은 다르죠. 그때는 이제 너무 다섯 기수나 어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 가운데 낀 사람들이 대거 옷을 벗으면서 69명이나 옷을 벗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 어쨌든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4명 대 뭐 69명이라고 예. 하면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뭐 그만큼 막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고 뭐 십수명이 옷을 벗고 할 만한 정도의 사안으로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사표를 낸 4명 가운데 뭐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이라든지 일부는 또 사실은 이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또 별개로, 그분들은 예, 원래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던 예. 거고. 첨단 금융조사부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직 개편 때문에 또 사표를 직접적으로 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 또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낸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해석을 좀 달리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검찰 인사 또 조직 개편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분들이 나갔다 쳐도 4명에 불과하고 과거 지난해 8월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발탁이 됐던 그 인사였대 69명의 부장급 인사들이 나간 거에 비하면 약소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마 이것 때문에 1%의 정치검찰들만 반발할 뿐이지 대다수 평검사들 또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만이 없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저희들이 어느 쪽이 다수 의견이다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검찰이 좀 어수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 450개 넘게 500개 예. 가까이 댓글이 달렸다고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검사가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걸 뭐 이제 섣불리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기자로서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대검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내라 이런 화환들이 또 많이 왔어요.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수사팀, 지금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라라는 청원이 20만 개의 또 지지를 받아서 이것도 청와대가 이제 한 달 내에 답변을 한다는 상황이 됐고요. 좀 묘합니다, 분위기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검찰청 로비 사진인데요. 보시면 예. 화환이 놓여져 있죠. 이 문구는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신 윤석열 검찰총장님 화이팅.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온 국민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는데 이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찰청에 도착을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그렇고 이 뭐 국정농단 수사도 그렇고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을 해올 때 대검찰청에 엿도 오고요, 이 떡도 오고 뭐 바카스도 오고 굉장히 많은 선물들과 뭐 어떤 물건들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각 진영이 지지하는 인물이 이 검찰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또 국민 청원에서도 이 양쪽의 의견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번 검찰 수사 너무 과했다, 인권 침해 조사해달라 이런 청원도 있고요. 물론 이 윤석열 수사팀의 해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둘 다 20만이 넘은 상태이고요. 한쪽엔 답변을 했지만 이쪽은 이제 최근에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라는 청원에는 이제 조만간 청와대의 답변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청와대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내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약속을 국민께 했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내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깊은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언급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을 놓고서는 사법부는 이제 재판으로 가 있으니까요. 이 법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라라는 일종의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뭐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발언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놓아줘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를 두고서 조 전 장관은 현재 이제 범죄 피해자인데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상을 표출한 것은 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진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또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부탁드렸던 거고 그걸 진두지휘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그렇다고 하여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무죄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시다는 점은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좀 아까 들었던 이제 문 대통령 발언 중에 고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의 솔직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평가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은미 기자, 뭐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뭐 또 농객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시선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 평가를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하는 현직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관성 있는 얘기였어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I'm boss here. 이 구역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어떤 질문이든 내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글 쓰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이 정도로 말끔한 문장으로 이게 정리가 돼서 나왔다는 거는 몇 달 동안 골머리를 썩이셨구나. 꼭 이렇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품격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뭐 태도가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가 확실히 느껴졌다. 그리고 생중계였는데도 표현이나 문장을 텍스트로 옮겨보면 비문도 없었고 깔끔하게 정리됐고 정말 완벽했다라는 한마디로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뭐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태일 기자가 이야기한 그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한 부분, 그 부분을 특별히 문제 삼았는데요. 아직도 조국을 감싸고 변호하는 것은 조국의 분통이 터졌던 국민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이다.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는 것이냐.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갈등의 분열과 갈등의 뿌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김현철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한때 민주당에 몸담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선언했어요. 지난 대선 그렇죠. 때. 근데 탈당을 한 상태고요. 오늘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기자회견을 앞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 본다. 뭐 나라가 뭐 북한 체제와 비슷한 전체 국가로 전락할 거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표현 수위가 굉장히 세네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뭐 작자라는 표현을 쓴 그렇습니다. 것도 그렇고 국민을 개돼지로 대통령이 보고 있다 이렇게. 뭐 적절한 비판은 사실은 이제 수용할 만하죠. 그러나 이제 좀 뭐랄까 과하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왜곡하는 형태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평가하는 것은 참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